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낮추는 대신 재산세를 올려 지방 세수를 메우기로 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될 경우 30개 방송사 중 29개 방송사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존립할 수 있는 방송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당초 입장을 바꿔 이틀 뒤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종부세 문제를 결론 짓고 주말경에 정부와 다시 만나 매듭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론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완화안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주영 의원과 유기준, 김성태 의원 등은 종부세 개편이 경제 살리기와 무슨 상관이냐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블세븐 지역구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고은길 의원은 종부세는 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의 파열음까지 불거지면서 종부세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재산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2%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의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종부세제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세금으로서 저희들은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전반적인 종부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은퇴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추가 세금 경감을 해주는 등 대폭적인 완화 방안도 포함돼 앞으로 종부세는 명맥 유지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종부세 세수 감소분만큼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게 돼 재정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자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재산세율을 올려 세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럴 경우 일반 서민들의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를 덜어주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걷어 지자체 간 재원 균형을 맞춰주던 것을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것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되면 30개 방송사 중에서 29개 방송사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등 치명적인 재정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될 경우 존립할 수 있는 방송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장 종교방송과 지역민방, 교육방송 등 30개 방송사 가운데 29곳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연간 적자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랩이 도입될 경우 방송사별로 연간 적자 비용이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2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방송은 245억 원, 불교방송은 99억 원, 평화방송은 91억 원, 청주 MBC 55억 원, 진주 MBC 4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으며
제주민방만 9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이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민영 미디어랩은 언론계 전반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새로운 형태의 언론 통폐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칫 이것이 한때 있었던 그런 언론 통폐합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언론계에 상당히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의원은 또 시안을 못 받고 민영 미디어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황매문입니다. 청와대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과 관련해서 추진 일정은 바뀐 게 없다면서 내년 말까지 도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 현재로서는 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송계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좀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가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유가 인상과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서 서민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책 마련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부당하게 고액 학원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임시 근로자 숫자가 경기 침체 영향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시 근로자는 497만 명으로 지난 2005년 8월 488만 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느슨한 임시직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영화배우 최진실 씨가 순진 탤런트 안재환 씨의 사채설을 자신과 연관시킨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진실 씨는 순진 안재환 씨가 사채로 수십억 원을 빌려 썼고 그 가운데 일부가 최진실 씨의 돈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최근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면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재환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괴소문이 악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는 독특하고 다소 엽기적인 마술을 하기로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땅속에서 무려 5일 동안 생매장당한 채 살아남거나 60시간 이상을 차가운 얼음 조각 속에 서 있는 등 보기만 해도 아찔한 도전에 나섰고 결국 모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을 한번 만나보시죠. 전통적인 마술사들의 연출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 앞에 서길 좋아하는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 이번엔 뉴욕의 센트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13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려 60시간을 버티겠다는 블레인은 시간이 지나자 불편한지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블레인의 도전을 생중계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직접 나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지만 아찔한 도전을 보면서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드가 이번에 또 성공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이집트 서남부에서 여행을 하던 외국인 관광객 11명과 가이드 등 19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돼 수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사막 관광에 나섰던 이들은 총을 든 범인 4명에게 납치됐지만 모두 무사히 석방됐다고 합니다. They have been released, all of them, safe and sound. It was a group of gangsters around the Libyan, Sudanese, Egyptian borders. That is. 하지만 이집트의 몇몇 관리들은 피랍자들이 아직 석방되지 않았고 이집트 외무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당국은 석방을 위해서 수단은 물론 무장 세력과 계속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가 최종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발사 로켓 담당자 등 연구진과 탑승할 우주인들이 참여한 최종 리허설. 리허설은 장비에 대한 테스트와 각종 안전검사를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선저우 7호는 오는 25일 우주를 향해 출발해 68시간 동안 각종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도는 밤늦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상남도는 아침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